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는 가수 김완선이 신곡으로 돌아옵니다. 신곡 오픈 Your Eyes는 김완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직접 그린 앨범 커버와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김완선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커버에는 김완선의 어린 시절도 담겨 있어 신곡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높입니다. 김완선은 이 곡에 대해 17살의 김완선에게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민다. 오랫동안 겁먹고 굳게 감았던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의 나와 세상을 바라봐도 괜찮다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즐거운 곳이라고, 앞으로는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고, 함께 손잡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소풍처럼 즐기자고 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찬란하게 빛났을 17살의 나이이지만 사실 김완선에게는 마냥 빛나는 순간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곡 설명에서도 오랫동안 겁먹고 굳게 감았던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의 나와 세상을 바라봐도 괜찮다, 이제는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17살이 얼마나 혹독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가요계의 전설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13년 동안 활동 정상금을 아예 받지도 못했고 김완선은 자신을 돈 버는 로봇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가 되어줘서야 할 가족에게는 무려 13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횡령당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김완선은 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김완선이 그 시절 희대의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매니저이자 이모인 한베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베키는 당대 최고의 여가수들을 발굴한 안목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한베키는 스스로가 미팔군 가수 출신이었으며 인순이를 발굴했던 스타 메이커였습니다. 김완선은 시대를 앞서간 한베키의 스타 육성법에 의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김완선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모의 손에 의하여 스타로 양육되는데 철저하게 이모의 계산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김완선이 인순이의 리듬터치에서 백댄서로 활동한 것은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좋은 경험이 되었지만 이모의 틀에 맞추기 위하여 작곡에 대하여 핀잔을 한 것은 어린 김완선의 가능성을 짓밟은 행동이 되었죠. 그렇게 김완선도 이모에 의해 철저하게 스타로 길러집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보이는 가스라이팅이 김완선에게도 가해집니다. 김완선은 이모와 점차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3집 정도 내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20살 정도였어요. 막 자아가 생기려고 할 때였는데 그걸 이모가 억눌렸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이틀곡 선정부터 무대 의상 메이크업, 심지어 인터뷰에 응하는 대답들까지도 전부 이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 자신이 점점 위축되고 작아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더하여 이모 한베키의 고도의 전략은 어린 김완선의 마음을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가수할 때는 매일 혼만 났어요. 그래서 나는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무대에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이모에게 혼날까봐 내려오기 싫을 정도였어요. 다른 가수나 매니저들은 그런 나를 보고 쟤 또 깨지는구나라고 불쌍해하기도 했어요. 칭찬받는 게 행복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김완선은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퇴 보도와 동시에 이미 중국, 홍콩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도 함께 흘러나오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완선 본인도 처음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모가 김완선의 부모에게 빚이 있었고 이를 갚겠다는 조건에 동의해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가짜 은퇴를 기획했으나 팬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상황이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김완선의 홍콩 진출을 위한 가짜 은퇴를 두고 연예계에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김완선이 홍콩에서 원정 출산을 위해 은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완선은 매주 자신을 보러 왔던 친한 지인이 자신의 원정 출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해 루머가 확산됐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어 힘들었어요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완선은 이모와 음악 내적인 갈등 관계 외에도 수입 정산 문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모와 함께 활동하던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이모는 원래 검소한 사람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해요. 이상한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차라리 이모가 그 돈을 자신에게 썼더라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내 전성기 때 한 달 수입은 당시 아파트 2, 3채를 살 정도였어요. 하지만 난 그 돈을 본 적도 없어요.
이모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13년 동안 활동했는데 이모부가 사업을 하다 14억 원 가량의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이 모두 빚을 갚는 데 쓰였어요. 성인이 돼서야 정산이 잘못된 것을 인지한 김한선은 결국 1998년 이모 한백희와 결별했습니다. 이모와 결별하고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모 한백희는 이미 김한선의 이름으로 온갖 빚을 져놓고 있었고 그녀는 이를 갚기 위해 밤무대 출연과 온갖 행사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야 했습니다. 빚 때문에 결국 2003년 사진집까지 찍었지만 사진집을 찍고도 애초에 계약한 만큼의 돈을 받지도 못했고 사진집 문제로 트러블이 생긴 소속사와의 소송을 하게 됩니다. 김한선은 밤무대를 뛰면서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으며 소속사와는 계약 해지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사진집 기획사에게는 승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모와 결별 이후 오히려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김한선은 5집에 수록된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가 히트를 치면서 여가수 최초 단일 앨범 100만 장 판매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모로부터 홀로 서기에 성공한 이 시기에 한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김한선은 돌연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한백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응급실에 갈 돈조차 없어서 김한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선은 쉽사리 이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죠. 참다 못해 이모를 찾아가서 빠졌어요. 그러기에 진작 나한테 돈 좀 주지, 돈을 조금이라도 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모가 미안하다, 완선아 미안해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이모와는 마지막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한선은 이모를 보낸 뒤 슬럼프로 2007년 은퇴설까지 붉어졌습니다. 하와이에 갔는데 이모 생각만 하염없이 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김한선은 이모와의 일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모 얘기를 하고 나서 가족으로서 후회가 되었어요. 나는 이모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매력있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는 분은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원래 돈이란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모와 좋았던 때는 밤을 새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모와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송에서 내 삶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김한선은 이모 한백희에 대하여 애증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김한선은 10대 후반에 데뷔하여 돈 관리에 대해 잘 몰랐고 돈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한선은 한 달 평균 10억 원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벌었지만 수익금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모 한백희는 13년 동안 1300억 정도로 추측되는 조카의 수입을 빼돌렸음에도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며 이마저도 모자라 이제 허덕었습니다. 김한선도 그랬듯이 차라리 이모가 썼다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한선은 종종 방송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을 안 한 거다.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는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만약 했다면 다른 사람 인생을 불행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라며 소신을 밝히곤 했습니다. 이 또한 조카의 수입을 횡령하여 남편에게 모두 가져다 줬음에도 빚에 허덕이던 이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아닐까 합니다. 평소 검소했고 능력 있는 여자였지만 남자를 잘못 만나 불행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김한선은 오랜 시간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었을 어린 날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노래의 설명처럼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즐겁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소풍처럼 즐기는 나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